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명태균은 언제 버림받았을까? 지자체 선거 때까지만 하더라도 사실상의 뭐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금 이러한 정치 멘토 역할을 톡톡히 하면서 김종인, 이준석과 함께 차기 대권을 노리던 명태균은 왜 버림받았을까? JTBC 단독에 의하면 결국은 애초에 윤석열을 밀어줄 때부터 제안했던 2.5년 임기 단축. 일단 네가 하고 2.5년 후에는 네가 개헌해갖고 임기 단축해. 그거 날려. 그거를 던졌을 때 윤석열이 왜 나는 5년 하면 안 돼? 나 5년 하고 싶어. 이것 때문에 관계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즉 총선 때까지는 같이 뭐 2인 삼각을 해오면서 책사와 정치 주도를 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했는데 자꾸 명태균이 옛날 약속을 꺼내면서 2.5년만 하고 그만둬라. 중임제가 됐든 뭐가 됐든 개헌해갖고 네가 여기서 깔끔하게 빠져줘야 된다. 그리고 그때 가서 차기로는 이준석 또는 아니면 김건희를 세워야 된다. 이런 아주 잣 같은 생각들을 오래전부터 갖고 왔다는 거야.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윤석열이 힘이 없을 때 윤석열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국짐의 중진이나 기존에 있던 애들은 자, 그 당시에 마땅히 나설 인물이 없는 상태에서 윤석열로 선거를 치르고 2년 반 후에는 개헌을 해서 자기 차례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김종인이나 이 명태균을 통해서 어느 정도 고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윤석열하고 구심점을 모았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즉 2.5년 후의 개헌론은 기존의 국짐당 중진들부터 이낙연한테까지 다 공통적으로 퍼져 있던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2.5년 후에는 새롭게 윤석열 대신에 조기 종식시키고 새롭게 대선한다라고 하는 플랜을 이미 그때부터 민주진영 안에도 돌던 소문이었거든. 근데 명태균 말로는 뭐냐면 윤석열한테 임기 2년 후에 개헌을 제안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윤석열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윤석열을 컨트롤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지. 그래서 그렇지. 야, 니 고만하고 개헌해가지고 니 빨리 나가라고 하니까 윤석열이 빡쳐가지고 왜 나는 5년 못하냐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끊겼다. 이런 게 명태균 씨 쪽 이야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삐진 이유는 2년 반만 하고 개헌하세요. 다음번 총선 즈음에 또는 직전 내진 직후에 당신이 개헌론을 띄워갖고 해야 앞으로도 계속해갖고 국힘당이 집권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요 표현을 내놓은 거라. 국힘당이 집권할 수 있어야 자기가 계속 해먹을 수 있으니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윤석열은 대통령 됐고 또 우리 건희가 구슬 잘해서 그런 거고 지금 자기가 40% 넘게끔 지지율 유지하고 있는 대통령인데 왜 내가 지금 그만둬야 되냐라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다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얘가 버틸 능력은 없는 거고 김건희나 그 주변의 입장에 사실 김건희가 디올백이나 줄리 문제만 안 터졌으면 졸라리 영부인 행세해가면서 사실상 힐러리 노릇 해가면서 정치 외교 있는 면에서 지가 다 하고 다니는 것처럼 나댔을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정치적 역량을 키워가지고 차기 총선에는 직접 출마도 했을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대선 후보 2년 반 후에는 대선 후보까지 꿈꾸는 아마 그런 그림도 그리고 있었을 건데 통일 대통령 그림도 진즉부터 그리고 있었을 건데 지금 계속해서 디올백 커지고 막 이제 국민들한테 비난 올라오고 지금 막 윤석열하고 갈라서라 어쩌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차기로 자기가 지명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사실상 디올백이 터지기 시작한 그 시점부터 김용현과 함께 개헌 공모가 시작되는 거가 아니었냐 싶은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만두라고 하니까. 그렇지. 빡쳐서. 빡쳐서. 근데 그 전에 뭐 검찰 때부터 뭐 쿠데타 얘기하고 자기가 뭐 했으면 쿠데타 했을 거 그 얘기를 많이 했다던데. 그 쿠데타는 늘 얘기하지만 늘 자기 자신이 대통령이 된다면 내지는 쿠데타를 할 수 있는 사이즈가 된다면이 될 때야. 그럼 군대랑 이걸 엮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김용현이라고 하는 똘마니가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데 왜 김용현이 나서갖고 굳이 멀쩡한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기려고 했느냐. 용산이 터가 좋아서가 아니라니까. 국방부 장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라고 내가 계속 얘기했잖아. 합참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국방장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힘을 분산을 시키고 자신이 국방부와 용산을 연결해갖고 그 안에서 어떠한 형태로든지 차기 쿠데타를 준비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일부러 용산 국방부를 해체하고 그 자리에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다는 거야. 결국은 얘는 나중에 언젠가는 쿠데타를 써먹어야지라고 하는 카드로 김용현을 경호처장에 세운 거고 김용현은 그때부터 쿠데타 준비를 해온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집행 시기를 5년 내내 잘 뽑아먹고 마지막 6개월이나 임기 직후에 진짜 권력을 넘겨줘야 될 정도로 어떤 대선 전망이 안 좋을 때쯤 이 카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 자기 권력이 한참인 2년 반 차에 그만두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 그럼 너 없으면 나 권력 쿠데타로 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급진전해갖고 그러니까 이 명태균을 잘라낸 이후부터 계엄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몰아붙였을 것 같은 시기적인 공통점이 거기에 걸린다는 거야. 근데 윤석열 요거 기사를 보니까 명태균 임기 단축 조언 요거 나는 왜 못해 이 기사에 보니까 윤석열이 그때부터 김건희 그다음에 장모한테도 연락하지 마라 고 했던 게 명태균의 주장이래요. 그러면 장모하고도 명태균은 소통을 해왔다는 거잖아. 뭘로? 응? 그거는 정치인도 아니잖아. 언제 이게 지금 장모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럼 김충식이가 나오면 통일교가 나오고 그러면서 그와 연계돼 있는 대기업들과 왜 패시 모녀의 자식들이 다 해외에 나가 있는지 말레이시아 펀드, 아랍에미레이트 펀드, SM 그다음에 다음 요런 것들이 엮여져 있는 거대한 해외 사업 게이트가 나와요. 거기에 대한 거는 너무 방대해 갖고 지금 꺼내기가 좀 뭐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팀하고 제가 소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수만하고 다음하고 둘이 붙어가지고 다음 대표가 감옥을 가게 됐을까? 범수. 왜 범수 오빠가 감옥을 가게 됐을까의 사이즈에는 최은순과 국내 모 기업과 말레이시아 펀드가 만들라고 했었던 페낭 한인타운이라고 하는 거대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에도 똑같은 걸 하려고 그랬는데 SM이 가가지고 SM이 초반에 그 국정 관련해가지고 SM 엔터테인먼트가 해외에 뭐 진출한다 그래갖고 아랍에미레이트하고 말레이시아하고 거기에 어디까지 얘기를 해야 되지? 아무튼 뭐 포스코도 연관이 있고 최은순과 김충식이가 연관이 있고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최은순은 이번 그 정권의 실세의 배우로서 엄청나게 많은 대기업들과 해외 사업 안에서의 이권에 관여를 한 사람입니다. 그에 대한 게이트도 조만간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주제하면서 명태균하고도 어느 정도의 관계를 가졌을 거예요. 그리고 그런 과정 중에 박진 외교부 장관이나 원희룡 같은 애들이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고리도 명태균 게이트 안에 껴있는 최은순 게이트와 연결되는 또 하나의 비리 게이트가 준비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아이고야, 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도하면서 사실상
권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윤석열은 간판일 뿐인 거예요. 즉 2.5년 안에 내려놓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자고 하는 거는 윤석열과 최은순 모녀가 집권하고 있던 권력의 형태 안에서 간판을 오세훈이나 이준석이나 다른 사람으로 바꿔가지고 그 다음 차기를 대비할 수 있는 준비를 하자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장기 집권 플랜이었고, 이건 윤석열 하나만 동의하지 않았지 기존에 지금 국짐 안에 명태균과 연결고리를 잇는 중진이나 대선 후보 놈들은 다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윤석열이 혼자서 열이 받은 거예요. 이거 다 명태균이가 장모랑 짜고 나 쫓아내고 나 이혼시키고 오세훈이랑 아니면 뭐 지가 직접 하려고 이거 하고 있는 거네 라는 차원에서 화를 낸 거고, 그래서 윤석열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용현이 형이 우리 그동안 술 먹고 늘 준비해왔던 거 있잖아. 그거 좀 본격적으로 좀 준비 좀 해봐봐. 족박하러 가자. 그래서 빨리빨리 좀 알아봐. 라고 했던 거고, 그때가 2022년 11월께가 아니었겠냐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때부터 김태호가 돼지부대 가고, 김용현이 돌아다니면서 이런 새끼들 끌어들이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노상원을 2023년 초에 끌어들이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이와 같은 갈등에서 시작되지 않았겠느냐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때까지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 사실은 이준석이었다는 거예요. 다음은 나야. 이준석이를 외교부 장관을, 그러니까 윤상현이 시켜달라고 한 거를 명태균이 왜 안 시켜줬냐? 이준석이 시켜달라고 티오로 빼놨던 거야. 이준석을 외교부 장관을 시키면서 김건희랑 같이 해외 사업을 같이 다니면서 추진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는 거지, 이 빙신들은. 그래서 이준석을 차기 대권주자, 20대 대권주자로 키워가지고 40대입니다. 40대의 대권주자로 키워가지고 20대, 30대의 열렬한 지지층에 기존의 60, 70대를 끌어모아서 선거를 이기자는 게 얘네들의 큰 그림이었던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 명태균을 잘라내고 나니까 이준석이도 바로 팽을 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개혁신당 끌고 앉아가지고 거기 난리 났더만. 매화나무 매화나무나 심으면서 권토중래를 노렸고, 그래서 명태균하고 같이 이번 게이트를 살짝만 터트리려고 신호탄으로 터트리려고 쓰다가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라고 지금 정리가 쫙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개혁신당이 이렇게 돼갖고 자기는 이제 김영선 게이트로 해서 끝내려고 했던 걸 못 끝내고 있다 보니까 그 알량한 개혁신당 의석 3개 있는 놈들도 말을 잘 안 듣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당대표를 끌어내리려고 지금 지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나는 거기 관련해갖고 진짜 웃기는 제보를 들었어요. 개혁신당은 당원 당규상 그 당대표가 스스로 사임하지 않는 이상 어떠한 방법으로도 사임시킬 수 있는 당내 내규가 없답니다. 이준석이 지가 당대표 때 지가 또 당할까봐 그와 관련된 또 당할까봐. 모든 내규를 사글이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비대위원장으로도 안 되고 실제로 구속이 되기 전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당대표를 끌어내릴 수가 없는 거야. 당원 소환제 있지도 않아. 당원 소환제 같은 거는 이준석의 개인적인 주장인 거고. 그래서 뭐 국진당 같은 경우에는 뭐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은 자동으로 비대위 체제는 뭐 요런 식의 뭐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규정들을 지가 다 없애버린 거야, 자기 당대표 때. 그러니까 한 번 당대표가 되면 모든 전권, 모든 권한, 임명권 같은 것들을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한 소추라든지 그거를 제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진당 안에는, 개혁신당 안에는.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는 당도 뺏기고 당원들도 말을 잘 안 듣고 당원들도 말을 안 듣고 있을 뿐더러 심지어 소속돼 있는 의원들까지도 이제 슬슬 이준석이를 대신 때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표결했을 때 저기 그 특검법하고 김건희 관련된 특검법하고 표 차이가 2표가 났잖아요. 원래는 3표가 나야 맞는 거야. 근데 그 김윤석이 말고 둘 중에 하나가 천하람, 내가 본 천하람 같은데 천하람이 됐든 나머지 하나가 됐든지 간에 배신을 때리고 찬성표를 던진 거야. 김건희 특검법에도. 결과적으로 이준석은 명태균과 함께 영원히 대권의 꿈을 접어야 될 것이다. 이게 당원 소환제를 하려고 해도 최종 당원 소환을 하려면 대표가 직접 날인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날인을 안 하는 내가 도장 안 찍으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나 임기 끝까지 할 거야. 나 여기서 내가 의원은 아니지만 골 때리네. 내가 받은 이 권한 가지고 내가 너 끝까지 딴지 걸고 너 대선 후보가 되든 저기 가서 합당을 하든 못하게 할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죠. 분명히 지금 이준석은 국짐이 힘이 망하거나 아니면 국짐에 재입당을 하거나 합당을 하거나 뭔가 지금 자기 정치를 키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기를 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국짐 안에 들어가서 저기 오세훈이보다는 내가 낫지 않아요? 나는 명태균이 안 묻었어요. 왜냐면 명태균은 자기에 대해서는 나쁜 얘기 안 할 거 아니까. 왜 어제 보도 보니까 명태균이 이준석 무슨 연설문도 써줬더만. 그래? 그게 다 그 원고에 나와 있어요. 아이고, 그럼 너도 힘들겠다, 준석아. 그냥 태균이랑 같이 가라. 에이. 아무튼 그래서 지금 저쪽 애들은 차기를 누구를 내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명묻은 애들은 하나도 입후보 못합니다. 오세훈, 홍준표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근데 명묻은 애들이 제일 먼저 나설 채비를 하던데. 그렇지. 왜냐면 못 묻었으니까. 명 묻었으니까 이거 까기 전에 진행해야 되고 내가 대선 후보 내지는 유력 주자가 되면 안 깔 것이다. 또는 검찰이 정치적 수사에 관여 안 한다라고 하는 그동안의 어떤 관행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 안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유력 주자라고 그렇게 덤벼들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감옥 가기 싫으니까 대통령 할 거야, 이거. 그렇지. 그래서 오세훈이도 어떻게든 체포하지 말라고 윤석열 체포하면 뭐가 도움이 되냐고 이러면서 윤석열 쉴드 치고 있는 거고 이 홍준표는 자꾸 광장에 있는 동상 닦으면서 우리 동상이 잘 돼야지 내가 표를 받을 텐데 그 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